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사예요. 지난주 엊그제 기사인데 우리가 딱 일주일 전에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카드 여기에 걸어 둘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한국 시장 또 한국 부동산 시장이나 한국 주식 시장에 왜 영향을 끼치는지 그 인과관계 그런 증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은 여기 걸어둘 테니까 요거 봐주시고요. 요거는 잠깐 뉴스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뉴스를 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 금리가 1.3이었어요. 1.3도 우리가 높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엔 1.6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세계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장중 3,000선이 다시 붕괴됐어요. 물론 조금 이따 회복이 되긴 했지만 2,9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그래서 얘 누구야?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발 금리 상승의 충격파가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뭐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홍콩도 다 떨어졌고 우리도 떨어졌고 크롱이네. 그래서 연일 상승세인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주식 투자 심리에 직격탄을 결국 날렸고요. 국채금리가 하루에 이렇게 올랐고 채권금리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런 건 조금 넘어갈게요. 하지만 자 이런 경제 지표보다 더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증시를 공포에 몰아넣는 건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서 예상보다 빨리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파월 이제 죄송해요. 민성님 안녕하세요. 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집중! 자, 엄마의 집중. 이제 연준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면서 시장 달리기에 나섰지만 결국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 달리기에 나섰지만 그냥 조금만 줘요. 조금만 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뽀로로가 잘못했네. 루시님 굿모닝. 그래서 요거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이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알아봤던 거죠.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보고 넘어갈게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6.6%를 웃돌자 주요 지수들이 줄줄을 하락했고요.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우리 주식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주식이 채권보다 프리미엄을 잃자 이제 채권 쪽에 돈이 이제 쏠리면서 주식이 빠졌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내구 소비재, 최대 납포 기술주, 소재,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부동산 다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그게 있어요. 연준에서는 지금 당장 금리 올릴 것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봅시다. 라이언 데트릭이라는 LPL 파이낸셜 수석 지시장 전략가 유명한 사람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모두 채권 수익률이 기인했다. 높은 채권 금리가 주식 시장을 위협하고 있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걱정은 하지 않는다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플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효력이 단 이틀 만에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회복이 됐다가 그런 불안 때문에 떨어졌다가 그냥 우리 인사할까? 포비 루피 표정이 어때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떨어져. 왜? 갑자기 보다가 왜? 하하하하. 응? 보다가 왜? 자, 어디까지 했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이 되다가 달리기에 나서서 조금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달성하는 데는 적어도 3년이 걸릴 것이다. 금리 인생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라고 했는데 잠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던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이제 주가락의 첫 번째 원인은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이었고 두 번째 원인은 물가 상승의 공포 때문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급등한 배경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주식시장은 통상 실물 경제를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미국물 국채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이런 물가 상승 우려가 지금 당장의 주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셈이죠. 그러니까 6개월 뒤에는 사실 우리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지금도 비싼데 더 물가가 오르면 어떡해요. 지금 달걀이나 이런 값도 너무 비싼데.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도 맞벌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휴, 그런 사람들은 이 국면을 어떻게 넘기나 정말 많이 그런 아이들 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실제 유동성 잔치를 벌이던 시장이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함께 요것도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물가 상승의 조짐이 나타나냐? 이것도 우리가 했었어요. 네, 뿌듯해.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보급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고 콧물 나는 거야? 응?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나 봐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신호가 감지됐다는 소리고 전 세계 백신 접종자가 2억 명을 넘어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빠르게 신규 감염자가 줄고 있어. 이제 세상이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라는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1.9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지금 준비를 했고 코가 막히나 보다. 집이 건조해서 그래서 추가 경기 이거 이제 결국 승인이 났죠.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물가 상승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로도 경기 회복 신호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난 1월 미국 소비 판매는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고 1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합니다. 그냥 경기가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른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세를 가파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채권금리가 튀어올랐고 이는 결국 경기를 식히기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떡해요, 진짜. 파월 의장이 입에서 채아무리 금리 인상이 없다는 발언이 나와도 지금 이런 지표들은 다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시 지표들이 물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요거를 이제 공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보다 시장은 그냥 이미 모든 거를 사람들이 기대 심리, 우려, 걱정, 시장 이렇게 은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반영해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지 진짜 물가가 일단 많이 오를 거예요. 줄줄이 다 인상이 되겠죠? 어디 가세요? 포비랑 뽀로로 가져오세요. 데려오세요. 테크주는 왜 빠졌을까? 제로 수준에 머무는 기준금리와 달리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동안 손쉬운 자금 조달을 발판 삼아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기술주들이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다른 뉴스를 보면서 좀 몇 가지 뉴스를 종합한 건데 사실 떨어진 게 아니라 물론 떨어진 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막대하게 너무 거품이 꼈던 게 이제 거품이 빠진 것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특징이 이제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이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춤추고 있는 지금의 이제 시장인데, 특히 수익도 없이 저금리에 돈을 빌려 성장하고 있는 이런 성장주의는 큰 리스크라는 거고, 끝없이 오를 것 같던 테슬라가 가장 먼저 추락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 테슬라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거품주죠. 성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있고 하지만 약간 그런 일론 머스크의 그런 인기, 유명세, 그 밈 현상이라고 하나? 우리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좀 그 일론 머스크의 인기나 이런 거 힘입어가지고 테슬라가 너무 막 급등하게 오른 게 있어요. 아이고, 그냥 엄마 코 줘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품이 좀 빠질 것이라는 우리가 배웠던 PER, 그게 너무나 큰 것들은 이제 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비대면 수혜 기업들이 이제 조정되는 건데, 재택근무나 이런 코로나 여러분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내일 이어서 할게요. 안 되겠다.